자, 22번 문제. 400페이지.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할 때 나왔던 건데, 건축물의 시설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군이 있고, 그 용도들마다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건물의 용도랑,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 보는 건데, 보면, 바르게 연결된 것 해서, 오피스텔, 요거는 업무시설이었습니다. 업무시설.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곳이니까 문화 집회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데, 축사, 도축당, 도개장,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소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 해서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이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유소스텔은 수련시설,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침술원, 접골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이런 것들은 싹 다 일종근생, 조산원,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병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이런 것들은 의료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땡땡병원 이렇게 끝나는 거. 땡땡병원 이렇게 끝나면 요거는 의료시설. 근데 땡땡의원 이렇게 끝나면은 요거는 일종근생. 그래서 한의원, 뭐뭐의원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 춤추는 곳이죠. 재밌죠. 미락시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 운전학원, 이거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미락시설. 그 다음에 안마원, 미용원, 한의원, 접골원, 원원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 침술원 싹 다 일종근생.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라고 했죠.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이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숙박시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산업전시장, 동물원, 수족관 이런 것들은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의 분류가 잘못된 것.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어쨌든 장례시설. 그 다음에 주요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자동차 극장은 영화 보러 가는 데 아니라 쉬러 가는 데라고 했죠.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종근생. 동물병원이랑 동물미용실은. 그 다음에 동물 화장시설도 묘지 관련 시설. 그래서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관광휴게시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25번도 똑같은 문제죠. 공동주택,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어디 있냐면 이게 개정된 내용인데 우리 노트에 47페이지 노트의 47페이지 보시면은 요 주택법인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5번 보죠. 5번. 주택법의 공동주택 밑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5번.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및 거기 맨 마지막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공동주택의 개념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공동주택에. 그래서 개정된 내용 중에 요걸 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 1번이고 안마시술소. 자, 안마원은 일종근생, 안마시술소는 이종근생. 그 다음에 안마원은 위락시설이 아니라 일종근생.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재밌으니까 위락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유소스텔은 숙박시설. 유소스텔은 수련시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 그러면은 자, 주택을 구분할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다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서 뺀다라는 거. 자, 다시 아파트나 연립은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서 빼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1층의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용으로 쓸 때는 주택의 층수에서 뺍니다. 그러면은 자,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빼야 되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세대수는 18세.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죠. 이런 것들은 연립주택이겠죠.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그리고 층수는 4개층이니까 연립주택.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는 건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층이야. 그 다음에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 숙박은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은 다, 판, 운, 숙이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의교노수야에 나와 있죠. 교육복지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문의관종, 문화집회시설군이에요. 문화집회시설군. 그 다음에 종교시설 역시 문의관종, 문화집회시설군. 그 다음에 단독수행은 단공업고 해서 주거 업무시설군에 들어가는 거죠. 주거 업무시설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용도 변경이 나오죠. 용도 변경은 일단 9개의 시설군들이 나오죠. 9개의 시설군. 이걸 다시 29개의 용도군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29개의 용도들마다 건물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이 건물의 종류들이 방금 여러 문제에 걸쳐서 나왔던 거.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어떤 건물이 해당하는지 안마원, 침술원, 적곤홀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 중에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이종근생 뭐 이런 것들. 이 건물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9개의 시설군 요거를 외워야겠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해서 자는 자동차, 산은 산업 등, 전은 전기통신, 문은 문화집회, 영은 영업, 교는 교육복지, 근은 근린, 주는 주거업무, 기는 기타. 그 밖의 시설군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이 좀 많죠? 운수, 공장, 창고에 가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는데 이게 밟으면 위험하죠. 밟아서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통신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통신은 방송국에서 나오고 발전방송 이렇게 했죠. 문화집회시설은 문의관종. 문의는 관종이라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죠. 주말이 되면.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영업은 다판운수,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는 의, 교, 노, 수, 야 해서 의대, 교수, 노교수야 이렇게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그 다음에 근리는 1종, 2종. 그 다음에 주거업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그 다음에 기타는 동식물 관련 시설.
요거.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다만 이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조차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게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뀔 때.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교회를 절로 바꾸는 거죠. 교회일 때도 종교시설, 바뀌고 나서도 종교시설. 이렇게 같은 종교시설 안에서 바뀔 때.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뭐 다중주택으로 바꾼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 다중주택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안에서 바뀔 때는 그냥 기재내용 변경 신청조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상호 간의 용도 변경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의 준용인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사용 승인. 그 다음에 다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허가 대상일 때에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해보죠.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건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내지는 용도 변경 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같은 시설군 안의 건물들끼리 두 개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설군, 줄이 다른 것들끼리 복수의 용도를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죠. 자, 문제나 물어보죠. 403페이지 28번 이런 것들은 옛날 형태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찾아라.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빨리 풀어야 되죠. 빨리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요 9글자는 써놓고 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나는 다 외웠는데 하면서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하다가 실수하고 틀리면은 정말 뼈 아픈 거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꼭 9글자,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9글자는 써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실수 없이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르고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판매시설, 다판 운수기죠. 창고는 운수, 공장, 창고 올라가니까 허가. 그 다음 숙박은 다판 운수, 위락은 문의관종 올라가니까 허가.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운수, 공장, 창고에 가면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종교시설, 문의관종으로 내려가니까 신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의교노수야에서 위락시설, 문의관종으로 올라가니까 허가. 그 다음에 근생에서 단독주택, 단공업고로 바꾸니까 이건 신고. 해서 신고 대상은 디귿이랑 미음. 이렇게. 저야 이게 아주 숙달돼 있어서 머리로 그냥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꼭 요 9글자를 써놓고 짚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용도 변경 옳은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무조건 허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용도 변경은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허가 또는 신고 내지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까지. 이렇게 원칙은 무조건 허가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허가다. 그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받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죠. 이럴 때는 허가. 그 다음에 3번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상일 때에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즉 같은 줄 안에서 바뀔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되죠. 다만 같은 용도 안에서 다른 종류의 건물로 바꿀 때,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절로 바꾸고 같은 종교시설이라는 용도 안에서 변경이 될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같은 용도 안에서 바뀔 때는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시겠죠. 같은 시설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같은 용도 안에서 다른 시설, 다른 종류로 바뀔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오피스텔을 유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다. 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었죠. 유소시설은 수련시설. 단공업고에서 의견호수야 이렇게 바꾸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5번이 정답. 오케이. 그 다음에 30번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용도 변경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두 다 합니다. 그 다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냥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허가 대상인 건물 중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 중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 중에. 그 다음에 이종 근생인 다중 생활시설을 이종 근생인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 파는 숙에서 다, 이게 이종 근생 중 다중 생활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종 근생에는 다중 생활시설을 제외해야 됩니다. 다중 생활시설은 제외.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가 되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원래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이지만 그 다중생활시설만 따로 빼서 여기 영업시설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생 중 다중생활시설을 이종근생으로 바꿀 때에는 내려가니까 신고한다라는 거. 신고. 4번 부속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도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 부속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건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부속되어 있는 걸, 그 부속 건축물이라는 건 부속 건축물이란 주된 건축물의 용도가 부속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속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용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부속되어 있는 것.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부속해서 쓰는 건물을 부속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장례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죠. 장례시설은 여기 있죠. 근데 요거를 의료시설로 여기 교육복지로 내려오니까 신고 대상. 이렇게. 그 다음에 31번 가설 건축물인데, 자, 건축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제를 좀 쉽게 냈죠. 자, 가설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었죠. 요거 요건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중 첫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없을 때, 두 번째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 얘는 이 토지를 놀리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한다라고 했죠. 이 활용이 비실이 해서 이 비실이가 첫 번째가 가설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세 번째는 개축이나 시축인데 이때 짓는 이 가설건축물이 바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국계법 64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은 첫 번째, 국계법 64조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층수는 4층 이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3층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실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전기, 수도와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요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이죠. 요건 보면은 틀린 것,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5층 이하가 아니라 4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3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2번 틀렸고,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 해서 문제에 도시군 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나오면은 그게 비실이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다 라는 걸 금방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32번 문제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가 원칙. 그래서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를 감리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대상 건축물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이랑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건 5000제곱미터입니다. 작년 기출문제라서 이 문제를 내놓은 것 같은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건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0제곱미터. 작년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감리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달하는 경우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 그러니까 공사 진척률에 따라 중간중간 제출하는 게 감리 중간 보고서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합니다. 건축주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건축주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리 완료 보고서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 그래서 감리 중간 보고서는 제출받았을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거니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해서 해설해 보면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쭉 나오는데,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종류들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인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보면은 해설에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재해의 현장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다음에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 미관 정비를 위해서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버스 정류장 옆에 그 껌 팔고 복권 팔고 하는 곳 있죠. 그런 곳들.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경비용이죠. 주거용 안 되고 경비용으로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요거랑 좀 비교해야 되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 방금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 거기서 두 개 내려와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비닐하우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보통 가설 건축물 중에 신고하고 짓는다는 건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신고하고 짓는 건데 농업, 임업용, 어업용 이런 가설 건축물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그냥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생업 관련 행위니까.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신고. 이거랑 또 똑같은 게 그 바로 밑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 좀 눈여겨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33번에 보면은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제곱미터 이하.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구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나 천막. 그 다음에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이런 것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쪽에 우리 노트에는 제가 지금 쓸 내용이 어디 있냐면 39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자, 허가나 신고를 한 건물을 착공하려고 할 때에는 여기 공사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 이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건물이 세 가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요 세 가지가 착공 신고의 대상이고 그대로 이 세 가지가 사용 승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도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그래서 이 건물들을 허가나 신고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공사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줘야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도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 실시를 해야 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 번째,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빠지는 것들 한번 보죠. 협의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했죠. 그런 건물은 따로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착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 대상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대신에 통보를 하고 쓰면 됩니다. 통보. 이렇게
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을 하기 전에 먼저 축조 신고라는 걸 합니다. 축조 신고하고 그냥 쭉 지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착공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34번 문제죠. 틀린 것.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한테.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그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4번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2년 이내. 그리고 이 2년 이내 기간은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몇 해 얼마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 틀린 것인데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세 가지. 착공 신고랑 사용 승인 대상이 동일하죠. 그래서 착공 신고 대상 건물과 사용 승인 대상 건물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 문장의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자 2번 지문 35번에 2번 지문을 좀 수정을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그 뒤에다가 7일 이내라는 걸 좀 넣어주죠. 그러니까 앞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 뒤에다가 7일 이내 요 말을 넣어줘. 여기다가 7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일 안에 여기를 지워버리시고 건축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어줘야 한다. 그래서 7일이라는 건 신청서,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되고 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데 허가권자가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나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 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대장 같은 걸 관리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 이건 보지 마십시오. 36번. 그 다음에 412페이지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 나오죠. 대지랑 도로 같은 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건축법이랑 다음 주에 주택법 초반까지 그 다음에 주택법 남은 부분이랑 농지법까지 하면은 진도가 끝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